노동절은 1890년부터 상징적으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하루로서 기념되어 오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단결을 과시하는 날이며 8시간 노동제와 기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획득하며 노동 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다른 명칭으로 그 용어 자체가 계급의식이 반영된 노동자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노동절은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태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동안 노동운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늘어나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긴 노동시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임금 인상을 동반하는 8시간 노동제와 직업의 안정성을 촉구하며 연대와 단결된 힘을 과시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어 기념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명절이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전 이름으로 메이데이 혹은 워커스데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제정된 날로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한다. 노동절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국가 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1866년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이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요한 문제였다. 이어 1886년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 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새 조국 건설에 가장 힘있는 세력이었다. 노동자들은 해방 후 불과 80일 만에 6개의 산업별 단일 노동조합과 그 산하에 1200여 개 노동조합 군회와 57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중앙조직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건설해냈다. 1946년 9월 25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으로 미 군정에 맞섰고 이것은 전민중적인 10월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미 군정의 탄압 그리고 우익 세력의 정치 도구에 불과한 대한노총만을 인정한 이승만 정권의 무자비한 테러와 탄압으로 전평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민중들의 삶은 비참했다. 친미 세력들은 미국으로부터 공장을 풀어받아 부를 축적해 나갔고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재벌 중심의 자본주의를 형성해 나갔다. 미국의 원조 경제는 한국의 농업과 공업을 피폐화시키고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분을 미국에 예속시켰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저임금 구조가 정착되었다.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노동자의 삶은 고달팠지만 노동자 조직을 자처한 대한노총은 노동자의 고통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자기 몸을 불사지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그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 이 땅에 저항하는 노동자가 있음을 사회에 알렸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는 노동자에게 극심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었고 그 죽음은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불꽃이 되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곳에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다. 천기피복노조,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 등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70년대 민주노조 운동 시대를 열었다. 특히 유신 말기 YH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의 투쟁은 85년 구로지역 동맹 파업으로 이어져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냈다. 노동부 장관 퇴진, 노동 3권 보장 등 정치적 요구를 걸고 동맹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정권에 맞서 정치 투쟁의 정면에 나선 것이었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순종적인 근로자였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노동절의 진실. 근로자의 날은 그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이었고 노동자들의 암흑 시대를 예고하는 출발이었다. 1989년 정부는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마다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매년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고 1993년 정부도 노동절 집회를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정부는 노동절 날짜를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되돌려놓게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보관된 노동절. 그러나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반쪽짜리 노동절. 이름마저 완전히 되찾는 날. 그날 노동자들의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